예, 박정희 한판 승부 연장 방송. 예, 정치 고수들이 여야 정치권을 향해 특급 처방전을 내려주는 시간 한판 정치 클리닉. 자, 오늘도 함께 하셨습니다. 먼저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그리고 김종대 연세대 통일연구원 경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두 분 잘 지내셨죠? 못 지냈죠. 요즘 뭐 왜요? 야, 그 민주당은 좀 살벌해요. 예? 아, 살벌하죠. 아, 근데 뭐 보면 즐거우실 텐데. 아니 그럼 내가 뭐 남의 정청래 최고하고 가깝잖아요. 네. 전화해서 그랬어. 야, 당신들 지난번에 당신 혼자 날렸을 때도 굉장히 막 폼 잡고 그래가지고 막 대단히 개혁 공천식으로 했는데 지금은 정청래 말고도 뭐 지금 뭐 안민석, 서른 뭐 등등등 다 홍영표. 날리긴 날리는데 예. 효과가 없어. 아. 그냥 어거지로 날렸다. 이것 때문에 이제 친문하고 그런 게 있어서 아니 국민들이 볼 때는 예를 들어 지금 정리된 사람들 보면은 제 기준으로 봐서 밉상들이 많거든. 예. 그 효과를 내야 되는데 아하. 이게 친문 친명 갈등 때문에 아하. 이게 다 없어져 버리더라고. 오히려 개혁의 혁신의 효과가 없고 국민의힘보다는 지금 그 민주당이 더 개혁적이라. 내용상으로는 개혁적인데 효과는 전혀 없는 거야. 효과는 전혀 못 내고 홍보도 못 하고 그냥 피만 모든 묻혔다. 포인트는 이제 친명, 친문, 친명. 친문 친문 싸움으로 갈등. 이렇게 가버리잖아요. 근데 나는 저기 우리 존경하는 조 대표님 말씀을 듣다 보면 좀 느낌이 이상할 때가 있어요. 아니 왜요? 남의 당 걱정을 너무 하셔. 아. 그 본인 당 걱정은 마치 뭐 별일 없이 뭐 그냥 무탈한 것처럼 얘기를 하시는데 예. 이래 보면 꼭 백석 당 대표 같으세요. 우리 당은 백석. 뭐 그렇지, 이미 그, 우리 당은 갈 길이 정해져 있고 공을 던졌잖아요. 예. 거기 너가 뭐 알아서 판단해라. 우리가 보수 대화라면 할지 말지. 문재인 정권 그 5년 동안 21대 국회가 맞물려 있었잖아요. 예. 네. 이 일 너가 하나도 안 했잖아. 사실은 문재인 정권이 국민들이 보수 측에서는 불불 끓었잖아요. 부동산 문제나 이런데 예. 그냥 고개 숙이고 가만히 있었던 사람들이 다 받는 거야 공천을. 글쎄 말이요. 그러면 저는 걱정이야. 21대보다 국민의힘은 이제 수장도 없어질 거예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총선 끝나고 계속 있을 사람도 아닌데 예. 그러면은 더 최악의 보수 정당의 모습이 나온다. 그거는 뭐냐? 그 전에는 뭐 윤석열 대통령 힘이 있으니까 막 초선짜리 연반장도 쓰고 막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딱 끝나면 총선 끝나면은 알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우리는 제 말씀은 이 말씀은 꼭 드려야겠는데 제가 예. 뭐 어디 유튜브나 방송 나와가지고 이 당이 어떻고 저 당이 어떻고 말을 하면 꼭 댓글이 어떻게 올라오냐? 예. 집어치고 네 당이나 걱정. 항상 이거예요. 나 그래서 주눅이 우리 든 당은 거야. 우리 당은 걱정 예. 말아야지. 그러는데 조 대표님은 그런 댓글이 안 올라오나 봐. 나는 그 당의 그 넉넉한 그게 어디서 오는지 그리고 왜 그렇게 남의 당 걱정을 많이 하시냐 우리는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투쟁을 아스팔트에서 해봤잖아요. 한 7년을 하니까 예. 이제는 뭐 아니 너가 우리하고 하려면 하고 우리가 너하고 하자는 거 국민의힘 하자는 것은 변화 개혁을 하자는 건데 예. 너가 지금 안 하고 있잖아. 안 하고 있죠. 그러면 결국은 총선 딱 끝나고 벌어질 가능성의 전국을 보면 이건 골치 아픈 전국이 벌어지는데 이제 의사 문제부터 해가지고 막 나오잖아요. 민노총도 가만 안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총선 끝나면 다 터집니다 지금. 다 터지는데 기업 가계 대출 만기가 다 총선 끝나면 다 들어. 터지는데 알겠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없을 것 같고 그러면 국민의힘은 뒷주머니에 돈 받은 의원부터 해가 부동산 만화가 난리 나는 의원까지 다 집어넣어놨어. 그 사람들이 초선도 아니고 3선, 4선, 5선들이잖아요. 두 분이 밖에서 예열을 너무 많이 하고 오셔갖고 그럼 오자마자 어떡하냐. 너무 확 붙어버렸는데 끝나고 일단 이 술 한잔 해. 환자부터 한번 만나보고 얘기를 본론으로 해보겠습니다. 한판 정치 클리닉. 이제 오늘 다룰 첫 번째 주제예요. 영상으로도 준비가 돼 있거든요. 그 영상을 보고 두 분 말씀을 하실 기회 다시 드립니다. 그동안 국정을 함께 논했던 동기들을 오늘 발표지 못한 점에 대해서 안타깝고 죄송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성북구에 대해서는 영입인재 10호 김남근 변호사를, 경기 오산시에 대해서는 영입인재 25호 차지호 교수를 추천하였습니다. 그리고 인천
부평구 의뢰는 박선온, 이동주 2인을 경선키로 하였습니다. 예, 자 조원진 대표님이 이제 더불어민주당 굉장히 국민의힘보다 혁신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어떠한 당내 계파 간의 갈등이 부각되면서 오히려 효과 못 누리고 있다 이런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자 이런 발표 어떻게 보셨는지? 지금 이제 그 친문 그게 문 전 대통령의 실패, 정권 재창출에 대한 실패, 예. 여기에 대한 혹독한 지금 대가를 치르고 있다 이래 보잖아요. 예. 그래서 그동안에 뭐 그 문 정권의 실패에 일조했던 사람들은 일부분 책임을 져야 된다. 그런 입장에서 이제 공천을 가고 있는데 물론 그것을 이제 이재명 대표의 리스크가 많으니까 예. 자꾸 생각이 나잖아요. 너는 뭔데 이런 아. 입장으로 자꾸 가는데 실질적으로 국민의힘보다는 오히려 민주당이 이 현역 의원이 물론 많아서 물갈이도 많아지겠지만은 예. 그런 변화는 훨씬 더 강하다. 이게 지금 뭐 원내 대표했던 사람들 다 난리 보잖아요. 그러니까요. 제가 한마디 덧붙이고 예, 싶으면 김종대 의원님. 그 맥락에서 저도 동의합니다만은 정권 재창출의 실패보다도 그 이후가 더 문제였다. 아하, 지난 그 2년. 친문을 지금 지칭하는 건데 이걸 뭐 쉽게 말씀드리자면은 그 친문 입장에서 보면은 아버지가 깡패한테 얻어 터지고 있는 겁니다. 아. 그렇게 문재인 정부를 두들겨 팼잖아요. 아하. 문재인 정부 청와대 지금 수사받는 청와대 직원만 100명입니다. 음. 어마어마한 전 처음 보는 초현실적인 규모예요. 그럴 때 누가 막았죠 이거를? 누가 맞서 싸웠냐는 거예요. 친문이 친문다웠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 5년 문재인 정부에 대한 가치와 책임, 정권 재창출에 실패했어도 실패한 대로 통렬한 반성과 예. 그 정권에 그래도 이런 가치와 책임이 우리 시대의 사명이 있었다. 이렇게 나서지도 않았어요. 그냥 저기 뭐냐 아버지 얻어 터져도 자식은 어디 가 있고 뭐 있고 그리고 싸우는 사람들은 주로 엉뚱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이렇게 보면은 오히려 친문이어서가 아니라 친문이 자기들이 한때 정권을 했던 동지로서 무언가 조금 더 어떤 그 지난 어떤 그 저 대선에 대한 아픈 평가와 함께 예. 뭔가 다시 한번 그 정권의 가치만큼은 원칙만큼은 지켜보자. 이런 흐름이 전혀 없었어요. 그러니까 2년 동안 어디서 뭘 했는지 몰라요, 솔직히. 친문들이.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임종석 실장이 그 지역을 갔는데 예. 그 유권자 중에 한 사람이 얘기하잖아요. 너 그동안 뭐 했냐? 아. 말뚝박기 하러 왔는데 당신들 도대체 그동안에 안 싸우고. 싸울 때 당신들 아하. 뭐 했냐? 아하. 누가 싸웠냐? 우리가 아하. 싸웠지 않냐? 아하. 이 얘기가 굉장히 따가웠을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전 뭐 그 전부터 그 얘기를 했는데 저는 문재인 정부 5년이 신기루 같습니다. 어느 날 5년에는 그 높은 지지율과 엄청난 권력이었잖아요. 국회의원, 지방 권력 그렇네요. 다 갖고 있었어요. 예. 모든 걸 다 갖고 있었습니다. 그 엄청난 정치적 자산이 있었고 개혁으로 갔었어야 되는데 뜻을 이루지 못하고 어느 날 사라지고 나서 무서운 역풍을 받은 그 순간부터 갑자기 이런 정부가 있었나 싶었을 정도로 사라졌습니다. 그러면은 그런 어떤 그 저기 자기가 스스로 자기가 몸담은 저 정권을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국민들이 사랑합니까? 그런 점에서 저는 오히려 친문이 친문답고 그 책임성 있게 아하. 조금 더 처신을 했었어야 된다. 그런데 사실은 뭐 저희 같은 유튜버나 이런 사람들이 더 열심히 싸웠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저는 그 선거 때니까 어느 날 또 이렇게 다시 나오는 모습이 일단은 적절치가 않다. 그런 면에서 하나의 권력을 유지하고 정권을 유지한다는 것은 그 기간을 초월해서 국민들에 대한 끊임없는 책임이거든요. 네. 예, 아직도 김대중 정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조금 아쉬움이 많다. 오히려 지금의 태도가 적절치 않아 보이는 것은 그 지점입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그거를 그냥 그대로 친문이 받을 거냐? 저는 또 다른 방향으로 보는 게 예. 양산에 있는 그분이 나설 때가 됐다 이래 보는 거예요. 왜 나서는 상황이 저는 계속 호남의 민심이 지금 요동치고 있다 이제. 왜냐하면 너무 심하다. 그러니까 이제 양산에서 움직이면서 조국 신당 있잖아요. 뭐 조국 신당인가? 개혁당, 조국 개혁당이라고 얘기하던데. 네. 조국 미래당 아닙니까? 거기 하고 조국 개혁당. 조국 개혁당이라는데 거기 하고 조국 혁신당. 조국 혁신당. 친문 쪽하고 어쩌면은 그 조문 연대의 가능성이 대단히 커졌어요. 아하. 그러니까 이제 이낙연 대표가 대강 감을 잡고
광주로 이제 나가겠다 선언을 해버렸잖아요. 예. 네. 이것은 비례대표로서 얻을 수 있는 의석 외에 광주에서도 이제 의석을 얻을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긴 거예요. 아하. 이번 친문을 쳐내면서 아하. 그때 이제 뭐 이제 양산의 문 대통령이 뭘 어떻게 할 거냐 이 부분이 대단히 예민해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임종석 실장의 문제를 넘어버렸어요. 아하. 이 선을 넘어버렸기 때문에 아하. 만약에 양산에서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이렇게 나가게 되면은 결국은 조국 신당하고 이쪽 폐문된 컷오프되고 공천에 불이익을 당한 사람들이 모일 수밖에 없잖아요. 예. 그거는 뭐 아주 짧은 시간에 모일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과거에 있었던 신민당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형태를 하나 만들어서 그렇게 갈 가능성이 저는 대단히 많아졌다. 그렇게 되면은 민주당에 굉장한 큰 해오리가 불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네. 이렇게 봅니다. 사실 그 부분도 하나의 시나리오로서 참고는 해야 되겠습니다만 예. 지금 민주당이 이제 공천 프레임에서 헤어나오지 못할 때 의외로 저기 제3당이 지금 주목받고 있는 추세입니다. 조국 신당. 네, 그렇습니다. 조국 특별히 혁신당. 이제 조국 무슨 당? 조국 혁신당. 계속 헷갈리네 내가. 예. 조국 혁신당. 예. 그러는데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처음에는 저는 이걸 야권의 분열로 봐야 되느냐 하는데 또 한편으로는 보완제로 보입니다. 아하. 조국 전 장관 스스로가 예. 민주당의 왼편에 서서 정의당 역할을 대체하겠다 그랬거든요. 아하. 사실 듣는 정의당은 기분 나쁘긴 하지만 그렇다고 또 부정할 수도 없어요. 부정할 수도 없어요. 우리를 대체하러 왔다 그러는데 그 얘기 듣고 어떤 녹색 정의당 당원이 속족했습니까? 녹색 정의당 표를 뺏어가지. 예. 그래서 조금 듣기에는 좀 속이 좀 쓰려요. 예. 그렇지만 위협을 느끼시는구나. 예, 그런데 최근에 이제 이런 어떤 민주당과 이런 국민의힘 양당에 갇혀 있던 사고에서 조금만 확장해 가지고 예. 군소 정당들이 참여하는 어떤 정치 토론이 굉장히 재밌습니다. 아하. 이제는 그 옛날에 저기 한나라 무능한 황제를 동탁이가 그냥 좌지우지하고 그냥 막 그냥 전횡을 일삼으니까 예. 군웅이 할거하잖아. 군웅할거. 군웅이 할거 조조 유비 송관 전국에 예. 열 몇 명의 그 영웅들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아하. 이게 진보적 스타일입니다. 아. 보수는 이런 게 잘 안 돼요. 아, 그래요? 거긴 단결이 중요하니까. 근데 진보는 이런 건 뭐냐면 작은 영웅들의 연대 내지는 연합. 이런 다양성을 중시하는 게 또 진보의 스타일이라서 아하. 내가 보니까 유달리 범람하는 군소정당 사태들이 예. 춘추전국 시대인데요, 그러면. 그러니까 지금 저기 영웅들이 할거하던 그 초입기다. 이게 초입기다. 삼국지 1장 1절에 나와 있는 거라 이거예요. 내 얘기는. 아. 그래가지고 결국- 만 오면 재밌다. 결국은 이제 진보들은 예. 자기 팔 자기들이 다시 흔들어요. 아. 항상 선거 때 되면 그렇잖아요. 예. 보수는 뭐냐 독식하겠다는 거잖아. 아. 바깥에 뭐 아스팔트에서 문재인 정권하고 5년간 싸웠던 뭐 이렇게 싸우던 사람은 아무 생각 없고 그냥 우리끼리 나눠 먹자. 아. 그러고 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뭐 적을 만들어서 아니 한 2년이나 2년 반 있다 들어올 사람이 굳이 적 만들어 가지고 현역 의원들하고 싸울 필요 뭐 있노. 다음에 들어올 때 나를 지지해주는 중진들이 필요한데 그러니까 물갈이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이 보수 진보의 차이를 그렇게 보는데 보수의 핵심 가치는 단결입니다. 단결은 그런데 좋은 말로 단결이고 독식이지 독식. 독식이죠. 그리고 진보의 핵심 가치는 다양성입니다. 아하. 할거. 이렇게 돼가지고 조금 스타일이 달라요. 그런데 잘 보십시오. 지금의 이 선거판으로 가서 민주당만 바라봤다면 야권 지지자들 지금 투표율이 뚝 떨어지게 생겼어요. 아하. 그래서 이게 이제 나중에 치명타가 될 가능성이 높은데 올리는 분은 사실 헐거하는 게 좋죠.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좀 어느 날 깨달아야 돼. 짬뽕 전문집이 있어. 갔더니 맨날 무슨 짬뽕만 있는데 예. 어느 날 이제 장사가 좀 시원찮으니까 식당 주인이 예. 군만두도 넣고 깐풍기도 넣고 탕수육도 팔부채도 넣고 뭘 해가지고 좀 차림표를 좀 바꿔보는 바꿨어. 거야 일단은. 예. 그러면 짬뽕에 질렸어도 그 메뉴판이 궁금해서라도 한 번 더 간다 이거예요. 아하. 그러면 지금 진보가 투표를 올리는 방법이 묘하게 지금 통하고 있어요. 내가 보니까. 아하. 이게 진보가 갖고 있는
그 다양성을 활용한 강점입니다 이게. 아하, 그렇군요. 근데 지금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제 탈당하시는 분들이 또 새로운 미래에 가는 분도 몇 분 있지 않습니까? 이제 이낙연 대표 입장에서는 약간 그래도 이 정도로 이재명 대표가 공천 파동을 겪을 줄 몰랐다면서 약간은 좀 소리 없는 웃음을 아니 지을 뭐 가능성. 오라고 지금 낚시질 하고 있어요 실제로. 예. 실제 본인이 한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런 뭐 한두 명이 가고 이런 차원보다는 예. 이제 크게 움직임이 있을 큰 것 흐름. 같아. 제가 보기에는 큰 이게 움직임이 있을 것이다. 한 40일 남아 있잖아요. 예. 충분히 그러고도 남고 결국은 3월 21일, 22일이 후보 등록일이에요. 예. 3월 그때까지는 말 대강 정도. 정리를 비례도 정리를 다 해야 되는 입장 예. 아닙니까? 이제 뭐 시간도 없잖아요. 그런데 이 임종석 이제 컷오프 사건을 발단을 해가지고 이제 미래 그 이낙연 신당 이런 부분이 아니고 이제 해쳐모여 될 가능성이 되게 있습니다. 해쳐모여라. 예. 그러니까 민주당과 맞설 수 있는 그러한 하나의 연대 이 부분이 급속도로 이루어질 것 같아요. 예. 지금은 친문이 나올 거냐 말 거냐 내가 공천 좀 기다려보자. 저는 뭐 임종석 실장의 태도도 좀 비굴하다. 너 우리 자르면 내 잘라봐. 이래야 되는데 다시 뭐 재고를 해달라 이런 모습은 옳지 않고 내가 친문의 자장이고 대통령 양산의 대통령 너가 다 찾아가서 명문정당 만든다고 얘기 다 했잖아. 그러면 나 잘라라. 그러면서 밖에 나가면 길이 나와요. 저는 지금 호남에서 뭐 예측이 좀 빠른지 몰라도 거의 반반 정도 될 가능성이 있다. 이 사태로 가면은 민주당 대 표가 이쪽 갈라진다. 새로운 연대가 미래. 의석을 의석이 문제는 왜냐면은 바깥에 우리 아까 말했던 군웅할거가 다 모여가지고 있어봐야 47석 여권이 가져가는 거의 보수 정권이 가져가는 게 20석 정도 뭐 개혁신당까지 다 이쪽에 범주에 넣으면은 21대석 나머지 남아봐 12석 남아 있어요. 22석 남아 있어. 이 가지고 나눠 먹는 거잖아요. 이번에 또 한 석 줄었잖아. 비례대표 46석이잖아. 예. 그러니까 이게 지역구 싸움이 되면 되는데 이게 캡시어 놓는 그 비례대표 싸움을 아무리 해도 의석까지 갈 게 없어요. 거기에는 막 지지율을 올리면 뭐합니까? 의석까지 갈 게 딱 없는데 양당이 가져가는 의석 빼고 나면은 그 전에 얘기하는 대로 뭐 지난 선거 때 같이 17, 18석 가져가면은 35개, 12개 가지고 나눠 먹잖아요. 아니 그런데 국민의힘이야 이제 변수가 없죠. 거기 위성정당 하나 딱 됐으면 아까 예. 말씀하신 대로 독식하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예. 따로 나눠 먹을 게 없어요. 그냥 밥그릇만 쳐다봐도 거기 물어버리는 정당이기 때문에 나눠줄 게 없어. 잘하시네. 우리 공화당의 입장을 너무 잘하시네. 그 남의 밥그릇이라고 그게. 예. 그런데 이제 진보 같은 경우는 좀 사정이 달라요. 그리고 사실은 제가 이 비례 문제를 이렇게 보면은 이게 지역구 선거에도 약간 연관이 있습니다. 사실 47석이라 그러면은 서울 선거구가 43개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47석 비례석도 서울보다 더 큰 도시가 하나 생기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예. 계산상으로 해도. 그런데 이제 진보가 좀 역동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제가 보기에는 이제 지금 위성 정당이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예. 그래가지고 거기에 협상을 하고 있지만은 그쪽으로 의외로 갈 표가 적어지고 바깥에 조국 신당 아니면은 뭐 새로운 미래 나 계속 헷갈려나. 괜찮습니다. 야. 개혁신당도 있고. 그렇죠. 예. 더 헷갈려요. 예. 그런데 일로 해가지고 이게 분포가 되면 그게 야권의 지형을 결정하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후에 22대 국회에 있어가지고 매우 중요한 하나의 어떤 판이 짜여지는 거기 때문에 예. 의외로 그 몇 석도 굉장히 중요하고 특히 호남 민심에는 끼치는 영향이 매우 큽니다. 그러나 한 가지 조심스러운 건 뭐냐면 옛날에 국민의당 바람이 불 정도로 호남이 흔들리진 않다. 흔들릴까? 그때는 호남의 20, 30대는 안철수 찍고 그래서 박지원 대표하고 하던 국민의당을 찍고 40, 50대는 여전히 민주당을 찍었다면 문재인 대표가 하던 그래가지고 세대별로 갈라지고 그다음에 그 여러 가지 성향별로 가로로 한번 쪼개고 세로로 한번 쪼개고 해서 호남이 완전히 쪼개졌거든요. 예. 근데 지금은 그 정도에는 미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걸 쪼개는 걸 원하시는 분이 이제 이낙연 대표가 있고 송영길 신당의 고출범이에요. 맞네요. 예. 거기는 이제 옥중 출마할까나 보석돼서 갈 가능성이 높아요. 진보는 다양해. 그런데 지금 얘기는 전부 호남에 가면은 본인들이 이긴다고 지금 다 장담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개별 돌파는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양산문,
문재인 전 대통령, 조국, 문 대통령, 조국, 이낙연 다 뭉치면은 호남에 바람이 불게 돼 있어요. 네. 그러면 호남 의석을 저는 조금 보는 게 호남 의석의 반반을 나눌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 되면은 이쪽은 한 25 비례까지 포함하면은 예. 교섭단체 넘긴다. 이래 보거든요. 여기서 핵심은 그러면 말씀대로 문재인 전 대통령이 목소리를 낼 것이냐. 근데 이분의 성격상 말씀 안 하실 것 같은데요. 아니 저기 지금 조 대표님은 목소리를 낼 거다. 가능성이 높다는 말씀이시고 참모들이 몰려가가지고 그다음에 하나는 기대치가 있어야 되는데 어. 조국 신당이라는 기대치가 생겼어 이미. 하나 이제 뭐 아까 이준석 대표 왔던데 이준석 이낙연 그 개혁신당은 깨졌지만 빅텐트가 깨지면서 이러면 다 깨질 줄 알았는데 조국 신당이 의외로 선전하고 있잖아요. 여론조사 지표상으로 내 새끼들 다 있었던 친구들 다 잘려버렸는데 실질적으로 원내 대표도 잘랐잖아요. 홍영표 이런 사람 다 그 사람들 가만히 있지 않을 거잖아요. 뭐 자리를 줘야 된다고. 예. 어떤 공간을. 그것은 이제 수장으로서의 역할은 꼭 필요하다. 그래서 임종석의 카드가 그거의 하나의 전환점인데 뭐 더 강하게 밀어붙이니까 지금은 아마 양산에 있는 문 전 대통령이 임종석 실장이 그러면 탈당도 할 수 있습니까? 조국 혁신당으로? 저는 아니 지금 분위기로서는 탈당 말고는 어디 가겠습니까? 조국 혁신당? 예를 들어서 조국 혁신당 제가 얘기한 조국 혁신당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함께 연합한다. 다 하는 여기는 그 공천에 컷오프된 친문 의원들 현직 의원들이잖아요. 예. 그다음에 이낙연 조국 다 합쳐서 뿔뿔이 가면은 이게 비례대표밖에 안 돼요. 다 가면은 호남을 흔들 수가 있다 이래 보는 거죠. 네, 그거는 이제 어떤 상상력이라고 좀 보는데, 예, 아직 호남이 그 20대 총선 당시와 같이 예. 전략적 고민을 하고 있느냐. 예. 단지 호남의 변수는 이겁니다. 어떤 정당 또는 어떤 인물이 윤석열 대통령과 잘 싸울 것 같냐. 사실 판단은 이거 하나예요. 그러니까 지금 조국 똥번 당이랬더라. 조국 혁신당. 예, 혁신당이 그러는 이유도 일단은 저기 벼랑 끝에서 싸우겠다는 결기 같은 게 느껴져서 지금 뜬 거예요. 그리고 뭐 아까 송영길 신당도 얘기했습니다. 소나무당. 소나무당이. 그러니까 소나무당, 대나무당 다 나오게 생겼어요 지금. 그랬는데 이 얘기는 뭐냐면은 예. 소나무건 대나무건 깎으면 다 몽둥이 됩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좀 들어야 돼 이 방송을. 이 방송을 들어야 돼. 그러니까 뭐냐면 다양한 목소리라는 게 아무튼 민주당은 판을 깔아버렸잖아요. 국민의힘은 현직 의원들 다 공천 뭐 90% 다 가고 자기의 하자 없는 사람은 무음 공천 그래 다 가고 그다음에 바깥에 고생한 사람은 다 무시해버리고 그러니까 변화 개혁이 안 되는 거지. 뭐 변화 개혁 뭐 지금 솔직히 현역 의원들은 옛날 황교안 대표 체제 하에서 저기 다 공천 받고 당선되신 분들인데 그때 이미 저 국민의힘이 폭망했거든요 그 선거에. 근데 지금 후보가 거의 동일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실 볼 게 없어요. 여기 가면은. 저기 아까 뭐 짬뽕에 깐풍기에 뭐 팔보채도 좀 있는 데가 너무 많아가지고 여긴 선택이 곤란해서 결정장애가 문제지. 여긴 다들 메뉴예요. 원래 짜장면 집이요 그냥. 그리고 옛날 그 짜장면이 이번에도 또 짜장면이요. 거기에다가 이제 보면 유통기한도 많이 지났어 이제. 보니까 꽤 묵은지들이 많잖아. 묵은지들이요 내가 보기엔. 그래가지고 여기는 뭐 그런 걸로 줄창 가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근데 민주당이 워낙 못하니까. 민주당 워낙 못해서 지금. 민주당이 워낙 못하니까 저는 사실은 한동훈 비대위에 대해서 좀 비판적이에요. 비판적이고 이게 이제 변화 개혁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우리가 한 달 전만 해도 시대 교체, 세대 교체를 들고 나왔잖아요. 다 그래야겠다 국민들이. 한동훈 신드롬의 신기루에 다 매몰돼 버린 거예요. 이건 변화를 거부했잖아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공천 과정에서 보면 변화를 거부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철규 인재영입 위원장도 뭐 현직 의원 뭐 이런 걸 따지지 말고 당선 중심으로 가면 그러면 어떻게 사람을 바꾸겠습니까? 아니 저는 처음에 한동훈 비대위원장 할 때 동료 시민 얘기하고 그럴 때 좀 기대감이 있었어요. 원래 그거는 그 리버럴 베이스 주로 진보적 학자가 쓰던 단어 아닙니까? 그리고 약자 보호 이런 얘기들 보면은 뭔가 조금 변화? 약간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리고 기대도 있었던 겁니다.
근데 지금 소재가 다 떨어졌어. 내가 발언하는 거 보니까. 아하. 그게 다 했다고. 아하. 그러니까 무슨 MBC에서 1번 갖고 시비를 걸지 않아. 뭐 그런데도 사직이 민- 아구장 갖고 그런데도 시비를 걸지 민주당 않아. 이재명 대표보다 나으니까 우리로 봐서는 답답한 게 그래도 낮게 나오니까 그래서 낮게 나오니까 그게 문제잖아요. 자, 그래서 민주당이 지금 얼마나 못하면 저래 어떤 되느냐. 평론가들은 이제 민주당 이번에 100석 혹은 105석 정도 비례 합쳐도 이 정도 될 것이 이렇게 예상까지 나오는데 그 정도까지 내려갈까요? 저는 뭐 민주당이 예. 국민의힘도 마찬가지. 아, 135, 145 사이다. 두 개 다. 다. 그러니까 뭐 야권을 다 합쳐도 친민주당, 뭐 조국신당 다 합쳐도 그 정도 선이다. 그러니까 뭐 한 정당이 과반을 넘는 정당은 없을 것이다. 거다. 이래 보는데 아하. 뭐 국민의힘에서는 뭐 벌써 160석 얘기 나오는데 제 있을 때 180석 얘기 나왔어요. 그렇습니까? 김무성 대표 때 네. 그때 180석 한다고 표정 관리하라고 나보고 저때 제가 원내 그럼 수석이잖아. 그거보다 거의 60석이 덜 나온 거 아니에요? 60석 거의 60석 가까이가. 그러니까 그 도장 들고 런하고 뭐 이런 뭐 난리를 하고 말이지. 저 같은 경우도 제가 친박 제일 핵심이라 대구에서 핵심인데 유승민 의원하고 저하고 같이 자르려고 공천을 안 주는 거야. 그게 공천이라는 게 그게 무서운 거예요. 1차 발표 안 하고 2차 발표 안 하고 3차까지 지고 있어 보세요. 그 가만히 보니까 여기 가장 친박인 사람인데 조원진인데 유승민이 혼자 어떻게 드러내요. 여기 동시에 유승민 조원진 같이 날리자. 이게 공천이에요. 그런데 그것도 지금 안 하잖아. 체면이 없다. 그냥 다 줘버리잖아요. 경선 붙이니까 현직원이 다 그러니까 되지. 제가 1월 달에 그 대구 서문시장에 간 적이 있어요. 예. 그때 대구 지역 소문이 전부 흉흉했어요. 뭐 지역의 오선 의원이 무소속 출마 준비한다는 소리도 들리고 여기 그냥 싹 뒤집어 엎는다고 다 그랬어요. 예. 그런데 지금 아무 일도 없습니다. 그러네요. 아무 일도 없어. 예. 그리고 그런 건 오히려 지금 민주당에서 현역 의원 위주로 지금 되고 있죠. 저기 칼질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예. 그래가지고 이게 어떻게 된 조화 속이냐. 우리가 보기엔 원래 국민의힘이 그런 일을까 알고 그래서 이제 골목으로 그 낙오자들이 튀어나오면은 우리가 골목 앞에서 파이프 들고 기다렸거든. 그래가지고 한바탕 그때 이제 때려잡으려고. 대거리 하려고. 그랬는데 안 나와. 안 나와. 그리고 다른 골목에서 다른 조직이 나오더라 이거요. 예. 그래서 솔직히 헷갈려요. 그래서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가 지금 최대 미스테리입니다. 예. 국민의힘에서 왜? 그러면은 저기 미리 불출마 선언한 하태경 의원 같은 사람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장제원 얼마나 장제원은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통화했는데 좀 안 됐다. 그랬더니 아니 자기는 지역구 그 조정 문제가 아직 안 끝나서 되는데 뭐 되기는 안 되겠습니까? 이러더라고. 근데 문제는 그 원인이 어디냐는 민주당이에요. 국민의힘이 잔뜩 긴장해가지고 대구에 3선 뭐 5선 뭐 이런 사람들 다 무소속 준비하고 있었다니까. 그렇다니까. 그런데 민주당이 가만히 보니까 이게 완전 역으로 가니까 여기는 우리 굳이 뭐 개혁 변화 뭐 세대 교체할 필요 없어. 내가 왜 기존 정치인들하고 나도 대권을 바라봐야 되는 사람인데 내가 한 뭐 2년이나 미국 갔다 오면은 이 사람들하고 각 세워서 내가 좋을 게 뭐가 있냐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런 상황이에요. 알겠습니다. 그게요 민주당의 영향이 엄청 커버렸다니까. 민주당 얘기 처방전 마무리하고 국민의힘만 넘어가시 또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더불어민주당 좀 위기의 더불어민주당을 향한 두 분의 처방전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종대 교수님부터 처방전 액션. 내가 아까 어디 적어놨는데 예. 그 저기 위정약 위장약입니다. 저는 위장약 처방. 지금 새로운 선대위원장 영입해야. 그렇습니다. 지금 어떻게 된 거냐 하면은 이거 폭탄줄 잘못 먹어가지고 위에서 양주 소주가 섞여가지고 난리가 났어 지금 난리가. 민주당이? 이거 가지고 속에서 지금 빨리 그 위장약 드셔야 돼요. 그 위장약이 선대위원장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지금 거기서 승부 봐야 돼요. 그래야지 선대위 체제에서 참신함과 정책 선거를 주도할 수 있는 정책 주도력을 회복하지 않으면. 그리고 민생에서 앞서가는 공약 발표하지 못하면 위험하다. 그래서 이제 그거밖에 없고 공천은 어차피 이래 된 거예요. 이거 수습 안 됩니다 이거. 그래서 저는 위장 처방을 내과적 처방을 합니다. 위장약 새로운 선대위원장 영입하라. 자, 조원진 대표님은 진정제. 이재명 대표가 이제 진정제 좀 먹고 진정해. 좀 진정해야 되겠다. 어차피 총선은 마이웨이 가는 거예요. 가는데. 제가 그러죠. 아니 당신들은 상상할 수 없는 공천 개혁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사람을 다 잘라내잖아요. 그런데도 표가 안 나. 그건 뭐냐면
막 쫓아다니는 거야. 이재명 대표는 혼자서. 그래 차분히 앉아서 돌아다니지 마시고 좀 진정을 해라. 그리고 판을 좀 보셔라 지금. 호남의 민심이 도는 순간에 민주당의 이재명이 어디 있어요? 이재명의 민주당은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제 많이 먹으면 중독돼요. 진정제를 예. 먹고 좀 차분해질 필요가 있다. 아하. 그리고 친문하고의 관계를 어떻게 맺을까? 그러면 이제 전 정권하고 완전히 이제 각을 세울 거냐? 네. 그렇게 계속 가야 되잖아. 이런 식으로 가면은 예. 그런 문제도 고민스러울 거다. 그래서 진정제가 꼭 필요한 시점이다 이래 보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아니 난 조 대표님 보면 남해당에 대한 그 진정성 있는 그 조언. 조언과 배려가 예. 너무 돋보이세요. 그 의석이 한 명도 없는 정당이라서 오히려 더 민주당이 말거짓이나 봐 시야가. 우리가 지금 민주당한테 피해를 받고 있다니까요. 아. 민주당이 잘했으면은 국민의힘이 저게 오만스럽게 독식 안 한다고. TK에서도 그 민주당이 잘했으면은 지금 변화하고 막 세대 교체하고 막 사람 바꾼다가 난리인데 가만히 보니까 바꿀 필요가 없어. 민주당을 보니까. 그래서 민주당이 좀 잘했으면 좋겠다. 그런 차원에서 진정해라. 참 존경합니다. 난 진정해라. 그런 말씀이 너무 훌륭해 보여요. 예. 자 그럼 다음 주에 자연스럽게 자 국민의힘 얘기를 해볼 텐데 자, 두 번째 주제 영상으로 저희가 한번 더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체가 마치 지상에서 치고의 선인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 선거는 이겨야 되는 겁니다. 지역 주민들의 유권자의 뜻이 반영돼야지 권력을 가진 공천권자가 마음대로 바꿔서 이 인기를 얻겠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상대가 있는 이 경쟁에서 제일 강한 자가 선거에 나가는 것이 그게 절대선이다. 야 절대선이다. 그 경쟁에서 제일 강한 자가 선거에 나가는 것이 절대선이다. 그리고 권력을 가진 공천자가 마음대로 바꿔서 인기를 얻겠다는 건 잘못된 것이다. 어떻게 들으셨어요? 이철규 이 공관위원, 뭐 인재영입 일부 위원장의 말. 충청권은 그럴 수 있어요. 근데 TK는 예. 국민의힘 공천 받으면 다 되잖아요. 예. 그거는 사람을 바꿔줘야죠. TK 의원들이 뭐 이준석 대표 조금 전에 왔다 갔지만 엄청나게 그 비판 받았잖아요. 살찐 고양이. 또 하나는 TK 자체의 시도민들도 대구 경북 시도민도 엄청 비판했다고. 아하. 그 사람을 다 살렸어. 지금 뭐 대구 시장 했던 사람이 지명도가 높으니까 총선의 경선도 지명도 싸움인데 그 김용판 의원만 그랬지 나머지는 다 지금 살리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그 진정한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나는 누구한테도 설득력 있는 얘기를 못 들어봤어요. 아하. 저기 얼마 전에 이뇨한 혁신위원장 뭐라 그랬습니까? 중진들 각오하라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막고서 우유 마실래 아니면 그냥 마실래 이랬어요. 맞아요. 그거 하려고 여기 왔다 그랬어요. 그 뒤로 나오는 메시지가 지금까지 다 그거였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바뀐 거는 제가 보기엔 대략 1월인 것 같아요. 그리고 2월 초에 저 윤석열 대통령하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한판 붙었습니다. 유난 갈등. 예. 그래 가다가 이제 저기 뭐 서천에 가서 제가 좀 말씀드리면은 예. 이미 한동훈 비대위는 다음 대권 순서를 밟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순서에 따라서 사람들을 교체할 이유가 없다 이래 보는 거예요. 어차피 이 사람들 2년 반 있다 내가 들어오면은 나하고 같이 일을 해야 될 사람인데 왜 자기 중진 회의 마치고 3선 이상 중진 마치고부터 입장이 확 바뀌어 버렸어요. 예. 그래서 그런 속마음이 한동훈의 행보에 속마음이 있는 거다. 그래서 결국은 자기의 대권 행보를 위해서 굳이 쳐낼 필요 없다. 내가 요거들 물 필요가 뭐 있냐. 결국은 총선 끝나면은 나는 조금 떠나 있을 거고 내가 바깥에 했는데 그 보수의 정치인들이 나를 그렇게 욕할 이유를 만들 이유가 없다 이래 본 거예요. 그래서 이미 대권 플랜이 진행됐다. 아니 그러면 한동훈 비대위원장 쪽에 무게가 실린 겁니까? 윤 대통령 뜻이 아니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총선 끝나고 바로 나가버리잖아요. 네. 그래서 근데 대권 나간다며? 어? 대선 나간다며? 일단 그거는 3년이 있다니까. 그러니까 한 2년 정도 있다가 예. 돌아도 충분하잖아요. 왜냐하면은 한동훈 비대위원장 윤석열 대통령 성격을 제일 잘 아는 사람인데 내는 지금은 뭐 선거니까 내 좀 봐주고 용서해 주는데 총선 끝나면 나 죽었다. 그러니까 빨리 나를 많이 비판하는 사람을 만들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한동훈 비대위원장. 두 개의 태양을 그러니까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변화하고 개혁할 이유가 없어졌어요. 그래요?
그럼 왜 등록한 겁니까? 그거 참 내가 참 이해가 안 가고 계속 내가 이 어떤 그 저의 상상력이 이 정치 현실을 따라잡지 못한다는 데 대해서 저는 제가 매일 안타까운 반성을 거는 합니다. 제가. 민주당이 참 못했다. 민주당 그래서 그런 영향이 국민의힘의 변화 개혁을 막아버렸어요. 그래서 자신감이 생긴 거지 국민의힘이. 예. 근데 그게 예. 자신감인지 오만함인지 좀 두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거는 총선을 두고 봐야 되는데 예. 저는 뭐 자신감이라 표현하지만은 오만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국민들은 무섭잖아요. 예. 일주일 사이에 변해본다니까. 그래서 그런 정치를 경험하지 않은 한동훈 위원장이 예. 정치꾼들에 둘러싸여 가지고 정치꾼들에게 뭐 3선 이상들의 그런 사람들에 둘러싸여서 그 목소리들을 계속 받았을 거예요. 굳이 내가 이 사람들하고 적을 둘 필요가 뭐 있냐. 그 대권을 생각 안 하면은 변화 개혁을 해야 되잖아요. 국가를 위해서 또 국민의 힘을 위해서도 해야 되잖아요. 그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굳이 내가 이 사람들 세대 교체할 필요 없다. 인물 교체할 필요 없다. 그 전부 묵은지만 남아가지고 이게 그것도 한두 번이지 질린단 말이에요. 국민들도. 22대 국회가 또 유통기한 다 지난 최악의 사람 국회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22대 국회. 21대보다 더 최악의 국회가 될 가능성이 있다. 근데 지금 국민의힘 공천 결과가 이제 발표되는 걸 보면 이제 초반에는 눈에 띄지 않았던 윤핵관들 친윤 공천이 수면에 올라오고 이제 권성동, 이철규, 윤한홍 단수 공천. 또 요즘 찐윤으로 새롭게 올라오는 박성민 의원은 3자 경선. 장해찬 전 최고위원도 후보 확정이 됐고 이게 지금 장제원 의원 빼고는 다 지금 다 공천이 된 상황인데 그럼 이게 결국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그 피를 흘리지 않은 상황이네요. 그렇죠. 손에 피 안 묻히고 뭐 그건 우리 조 대표님이 설명 다 해줬는데 예. 문제는 전부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이라는 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게 아. 변화와 개혁을 하려면 프레시 신선해야 될 거 아니냐고. 예. 그래야 저기 연금 개혁, 노동 개혁, 교육 개혁 하나도 손도 안 댔어요 지금까지. 예. 뭐 보면은 나는 사실은 김건희 절대 존엄에 대한 호위 그 진용이라고 봐요. 예. 그런데 그것도 오늘 뭐 본회의했고.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 보면은 어쨌든지간에 지금의 이 정당으로 과연 다음 대선을 치르겠냐. 이런데 난 상당한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지금 민주당하고 어느 정도 차별화돼 가지고 조용한 공천이라 그러는데 예. 그게 자랑입니까, 솔직히? 그게? 조용한 아니 공천이 정치는 자랑이냐? 시끄러운 겁니다. 아하. 그 시끄럽고 혼란스러운 게 민주주의 본질입니다. 아하. 그러는 가운데서도 어떤 균형을 찾아가고 질서를 만들어내는 능력, 또 구도를 짜나가는 이런 돌파력, 예. 이런 데서 정치력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상태를 보면은 완전히 고인물이에요. 여기에서는 어떤 새로운 질서와 창조력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조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개혁하고 멀어지는 제가 거예요. 동의하는 게 예. 제가 사실은 이명박 정부 때 노동개혁, 박근혜 정부 때 공무원 연금개혁을 제가 했잖아요. 예. 한노위 간사로 하고 임금 그 강기정 의원하고 했단 말이에요. 과연 이 사람들이 들어가서 3대 개혁을 할 수 있을까? 그다음에 민주당하고 개혁이라는 거 협치 안 하면 도저히 못 하는 거예요. 네. 협치를 통해서 개혁 과제를 할 수 있을까? 예. 저는 혁신 대상자들이잖아요. 네. 혁신 대상자들이 과연 개혁 과제를 실천할 수 있을까? 이 문제는 윤석열 정부의 성공하고도 맞물려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한동훈 비대위가 너무 안일하게 개혁 과제가 아니고 개혁이라는 것은 사람이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럼 사람의 변화가 없이 어떻게 개혁을 합니까? 제가 21대 국회보다 더 참혹한 22대 보수 정당이 되겠다. 이 생각을 하면 지금의 그 고루로 했던 사람들이 전부 굴종하고 고개 숙이고 자기 안일주의에 빠졌던 사람 다 돌아요. 그러면 초선 의원 몇 명 들어온다 해가지고 무슨 변화가 있겠습니까? 네. 재선, 3선, 4선, 5선들이 그런 갑옷을 딱 입고 있는데 예. 그래서 제가 변화 개혁을 하고 사람을 바꿔라는 얘기는 사람을 한 반 정도 바꾸면서 이 변화 특히 3대 개혁에 대한 시동을 걸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참담합니다 지금. 그러면 이제 만약에 이제 아까 이준석 대표도 저희 방송 나와서 이제 이 선거는 공천 확정해도 한 3월 20일 정도에 확정을 해도 한 달 정도 남았기 때문에 이 정권 심판론은 언제든지 다시 힘을 얻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제가 만약에 그 얘기했죠. 예. 그 민주당의 공천이 끝나면은 예. 이슈가 뭐겠습니까? 정권 심판론 하나예요. 예.
정권 심판 하나 가지고 그냥 붙잖아요. 그러면은 한동훈이 그동안 했던 공천까지 했던 과정에서 전환이 되는 거예요. 이슈 전환이 이제 민주당 한 목소리로 아하. 아까 진보 쪽 전부 다 한 목소리로 정권 퇴진을 들고 나오고 예. 한동훈은 보여줄 게 없어요. 아하. 그 이후에는 아하. 이제 공천하면서 보여줄 게 다 보여줬다고. 예. 그럼 그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정권 심판론을 반대하면서 나갈 수도 없잖아요. 이게 지금 굉장히 묘한 상황이 돼가 있잖아요. 그러면 변곡점이 더 있을 수 있다. 앞으로 그러니까 남은 한 40일 4월 동안. 10일이니까 예. 이제 3월 한 이제 공천 등록하고 3월 20일. 선거 들어가기 예. 일주일 전. 요때부터 이제 턴이 되는 겁니다. 공중전이 시작될 지지율도 턴이 되는 거예요. 어허. 그렇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지금 뭐 기시다 총리가 그 무렵에 오느냐 마느냐. 아하. 또 그때 한미 연합 군사 훈련이 역대급 규모로 하필이면 코앞입니다. 아하. 예, 이런 것도 있고요. 또 지금 저기 주변 정세에다가 사실 기업의 이제 그 저기 1분기 실적들이 지금 상당히 안 좋습니다. 이런 부분 여러 가지 어떤 민생의 위기적 징후들이 있고 주변 정세가 급변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서 어떤 시대적 과제에 누가 먼저 응답하느냐. 아하. 예, 사실 지금 이 총선의 가장 큰 불행은 시대 정신이나 정책이 다 사라졌다는 거예요. 지금이 가장 중요한 선거입니다. 그 유권자들은 그걸 기준으로 판단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런 와중에서 과연 이 총선에 우리가 정치의 본질이라고 그동안 생각해 왔던 예. 하나의 어떤 시대 정신이랄까 이 민생의 어려움이 의제가 못 되고 있다는 거 이건 정말 큰 문제거든요. 예. 그런데 국민의힘에서 이제 이런 상황에서 그냥 적당히 무난한 선거 치르려고 한다. 그러면 그때는 유권자가 그렇게 우매하지 않습니다. 예, 조용했다고 해서 뭐 저기 뭐냐, 뭐 거기 뭐 수신제가가 잘 된다고 인격이 그렇게 품격이 높다고 믿어줄 이 것 선거가 같습니까? 대통령 선거가 아니기 때문에 총선. 이 선거가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한계가 있는 거예요. 대통령 선거면 한동훈 대통령 후보가 이런 식으로 하면 돼요. 아하. 문제는 국민의힘에 스타들이 없어요. 후보 중에 스타가 없다는 거야. 이게 문제잖아요. 네. 총선을 치르면 서울도 스타가 나타나 새로운 스타, 나경원이나 이런 옛날 스타들 말고 새로운 스타들이 서울 경기나 이쪽에 나와야 되잖아요. 아. 지금 한번 꼽아보세요. 국민의힘 새로운 스타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이게 다른 거예요. 총선하고 대선이 다른 이유가 대선은 후보가 막 스타가 되면 되는데 총선은 각 지역마다 지역구. 스타들이 나와야 돼요. 아. 그러면서 준동을 끌고 가잖아요. 저는 지금 국민의힘에 공천 받은 사람 중에 스타 없다 이래 보거든요. 지역적인 스타가 나와야 새로운 돼요. 얼굴이 좀 없다. 그러면서 예를 들어 대구도 그랬어요. 대구도 후보를 교체하면서 한 사람이 대구의 스타로 나와요. 그거를 대구 선거를 끌고 가버린다고 전체적으로 변화를. 네. 그런데 부산을 봐도 없고 대구도 없고 서울도 없고 경기도 없고 오로지 한동훈 아니, 비대위원장만 스타야. 제가 보니까 스타가 이게 전국의 키워드가 똑같은데 산업단지 공항철도예요. 전국 8도 다 가서 그 얘기했어요. 아하. 한동훈 위원장이 뭐 그런 얘기도 했었죠. 그러니까 부동산과 주식입니다. 예. 그리고 자산관리형 이제 그 선거 공약이 그냥 막 본물 터졌어요. 군사보호구역 역대급 해제한다. 해제했습니다. 그린벨트 1등급, 2등급 다 해제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산업단지에다 충남에는 실리콘밸리가 들어오고 부산 가더 그 신공항 놓고 그 북한 일대에다가는 뭐 외국 기업이 들어오고 사실은 아니 뭐 윤 대통령이 문수보살입니까? 뭐 저기 전 국민 극락으로 다 데리고 가? 거기에다가 무슨 밥씨 몰고 온 뭐 제비요? 그냥 키면 황금이 그냥 막 쏟아집니까? 이게 지금 제가 보니까 이게 선거의 주테마가 돼 버렸으니까 아하. 그럴 때는 권력 가진 사람 다선 의원이 뭐가 있어 보여요. 내가 다 끌어온다 그래요. 예산 폭탄.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나라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럼 선거가 끝나면 이게 저 언제 되느냐? 수습해야죠. 앞으로 50년간 이 공약입니다. 아. 저기 뭐냐 이거 뭐 지방공항, 철도 어차피 이 정부의 임기 중에 될 게 제가 보기엔 한 개도 없어. 근데 뭐 그게 윤석열 정부만 그런 게 아니고 문재인 정부 때도 그랬고 다 그랬어요. 단지 하나 그거를 실천을 어느 정도까지 하느냐의 문제잖아요. 아니 총선 나왔는데 150한석 막으려면은 할 거 다 해야지. 네. 문재인 정권 때 그 30조 풀어달라고 이재명 대표가 그렇게 했는데도 그 부총리가 절대 안 됩니다 해가지고 네. 그 풀었으면은
질 상황이 됐어요. 그리고 문재인 지금 대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때 돈 막 뿌렸을 때인데 그때 왜 내 얘기는 안 들어주냐 이 상황이었잖아요. 저는 윤석열 대통령 할 수 있다고 봐요. 단지 그것을 정리를 해서 어떻게 할 거냐의 문제는 이제 총선 끝나고 엄청난 큰 숙제가 나온 거죠. 예. 국민들은 봅니다. 아 그래 네가 이런 얘기 총선 때문에 이런 얘기하는 거 좋아. 그 대신에 내 거는 좀 챙겨야 돼. 다 그럴 거 아니야. 내 거는 좀 챙겨야 돼. 이런 입장이니까 지켜보죠. 자 오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 새로운 이슈 하나 꺼냈는데 그 MBC 뉴스데스크에 그 날씨 얘기할 때 미세먼지 농도 1. 요거 보시면 어떠세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야 이거 MBC가 일개부를 통해 더불어민주당이 선거 운동성 방송을 했다. 1번 파랑색. 아, 그 의도적으로 저게 이제 더불어민주당 홍보 선거 방송이라고 한번 판단해 보라고 이제 한동훈 했네. 의도적으로 한 거죠. 아 맞습니까? 아니, 문제는 아 그래요? 서울의 미세먼지가 1이 아니었다는 거 아닙니까? 아 그런가요? 중요한 거는 서울의 미세먼지가 1일 때 1이라 해야지 1이 아닌데 1이라고 저렇게 갖다 붙여놨잖아요. 예. 내가 봐도 아 저거는 뭐 선거를 위한 방송을 했네. 40일 남았는데 저걸 통해서 1번 찍으라는 의미가 되나요? 던져보는 거죠. 아, 던져본다. 선거에 무슨 효과가 있습니까? 아, 나는 그럼 볼 때... 아까 그 사진 좀 다시 보여주세요. 다시 그렇게 지금 저다가 빨간 저 아나운서 반대편에 저 둥그런 거 저 햇님 모양인 것 같은데. 예. 저는 군사 전문가로 저게 기뢰로 보입니다. 아 폭탄. 기뢰죠. 저거 전쟁하겠다는 뜻으로 보여요. 기뢰잖아. 이런 식으로. 근데 저게 빨간색이 2번을 저렇게 해놨으면은. 예. 민주당이 가만히 있었겠어요? 미세먼지 2. 근데 색상을 보십시오. 파란 하늘에 들판이니까 근데 빨간색이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미세먼지가 1이 아니었다는 게 중요하잖아요. 1이 아닌데 1이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아니 미세먼지 일기예보가 그럼 기상청 책임이지 그게 어떻게 MBC 책임입니까? 예. 그 기상예보를 전달하는 것뿐인데 저기서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예. 막 이렇게 1번, 2번 싸움 하는데 지겨워 죽겠어요. 그러니까 저런 거는 비판을 해야죠. 왜 정의당도 민주당 일부 왜 민주당 선전하고 있냐고. 아니 이제 그렇게 비판을 해야 되지. 아니 이제 미세먼지 3이 곧 와요. 그럼 기호 3이 정의당이기 때문에 그것도 모른다니까.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공정한 방송이죠. 예, 미세먼지 조심하시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두 원장님의 이제 국민의힘을 향한 처방전을 듣고 오늘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을 향한 처방전. 요거는 조원진 대표님부터 내려주세요. 국민의힘. 한동훈 위원장이 그 개혁적인 상황으로 좀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이제 개혁은 끝난 것 같아요. 인물 교체를 못해서 너무 다 먹을라 해서 얹혔다고 지금. 얹혔다. 지금부터 얹혀서 소화제네. 소화제 처방. 소화제 처방을 좀 드릴 테니까 조금 독식하겠다라는 그런 오만함을 좀 버리고 둘러보셔라. 그 동안에 바깥에서 고생한 사람들 얼마나 많냐. 내가 가장 정광훈, 허경영 이 사람들 빼고 허경영은 뭐 고생도 안 했지만은 정광훈 이 사람들 빼고 좀 둘러보셔라. 그래서 소화제 드시고 딱 속에 얹혀 있는 것부터 좀 해결을 하시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훌륭하죠. 과식하다 탈난다. 조기 대선 준비하지 말고 소화제 처방하셨고요. 자 우리 김종대 의원님은 예, 저는 이건 아무래도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으로 인해서 생긴 소화불량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저기 영양 실조가 곧 따라와요. 하여간 제 생각엔 그래요. 의학적이고 논리적이진 않아요. 그래가지고 내가 저기 그 스타가 없다 그랬잖아요. 국민의힘에. 그러니까 저기 비타민도 단백질도 다 부족한 거예요 지금. 스타가 없잖아요. 그래서 영양제 처방합니다. 좀 영양 보충 좀 하셔야 돼요. 유통기한 스타를 뭐 하나 하시라. 유통기한 지난 거 그만 좀 먹고 이제는 좀 스타를 영양을 보충하셔라. 스타를 채워라. 이렇게 처방을 해주셨습니다. 영양제 처방, 소화제 처방 두 원장님의 처방전을 내려주셨습니다. 이 방송을 다 양당 모두 들으셔야 되는데 듣고 실천하는 당의 152. 자 한판 정치 클리닉 오늘도 두 분이 열띤 조언과 정치 논평을 해주셨는데 우리 시청자 여러분이 너무 좋아하시네요. 두 분 자주 초대해달라는 말씀들 많이 있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님 그리고 김종대 연세대 통일연구원 개원교수 두 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물러가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